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유럽 최고의 휴양지로 불리는 몰타에서 벌어진 한 독일 소년의 미스터리한 죽음. 발견된 당시 뇌, 심장, 폐, 위, 간, 췌장, 소장, 신장 등 주요 장기가 모두 사라진 채 발견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마이크 만솔트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타는 남유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세계 주요 섬과 여러 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5,000년이 넘는 고대 문명의 흔적과 중세 기사단의 요새 도시,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따라 펼쳐진 절경 덕분에 지중해 보석이라 불리며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몰려들죠. 하지만 천국 같은 휴양지 이면에는 여행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유럽인권위원회 산하 인신매매 전문기구는 2024년 12월 9일부터 12일간 몰타를 방문한 뒤 몰타가 인신매매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휴양지 몰타는 실제로는 납치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 성착취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인신매매 목적지국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몰타 내에서 불법 장기 적출이나 장기 밀매 같은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파생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원회는 몰타를 인신매매 천국이라고 표현하며 관광객이 많은 섬나라이고 외국인 국적의 사망자가 자주 나오는 점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인신매매 파생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한 사람들이란 난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현지 정부의 어둡고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이 포함되죠. 많은 이들이 경고를 괜한 우려로 여기고 몰타 당국 역시 근거 없는 오명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몇 해 전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 몰타에서 실제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2016년 여름 몰타로 여행을 떠났던 17세 소년 마이크 만솔트가 실종된 뒤 장기 대부분이 사라진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죠. 2016년 7월 8일 마이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몰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혼자 다녀올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부모님이 10대 아들이 혼자 여행 가는 걸 허락한 이유는 마이크가 어렸을 때부터 모험심이 강하고 도전을 즐기는 아이였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는 어린 나이에도 셰틀랜드를 거쳐 북대서양을 건너 아이슬란드까지 항해했고 대서양을 요트로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엔 캐나다 유콘강에서 아버지와 함께 카누 여행을 하며 다우슨시티에서 금강을 찾는 탐험을 즐기기도 했죠. 몰타에 도착한 마이크는 며칠 먼저 현지에 와 있던 여자친구와 만나 해안도시 슬리에마에 위치한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메랄드빛 몰타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도하고 블루라군에서 보트를 빌려 둘만의 바다 위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죠. 꿈만 같았던 이 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고 여자친구가 일정상 먼저 몰타를 떠나면서 마이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7월 18일 아버지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자전거를 빌려서 몰타를 돌고 있는 중이에요. 내리막 구간이 많아서 조금 무섭기도 한데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긴 바로 다음 날인 7월 19일 마이크가 산악 자전거를 렌트업체에 반납하지 않은 것이죠. 자전거 반납은 물론이고 호텔에 진가방을 남겨둔 채 어디론가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22일 독일 브레멘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지만 끝내 공항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마이크가 귀국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감지한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몰타로 날아갔습니다. 몰타 경찰은 마이크가 묵었던 호텔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7월 26일 오전 10시경 몰타 경찰 수색팀이 몰타에서 가장 높은 절벽 지대이자 사이클링과 하이킹 코스로 유명한 딩리 절벽 근처에서 마이크를 찾아냈습니다. 마이크는 도로에서 약 10층 높이 아래에 있는 바위 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죠. 타고 나갔던 산악 자전거는 시신 발견 지점에서 위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덤불에 걸려 있었고 선글라스와 운동화는 시신보다 더 아래쪽으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마이크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전거를 탄 채로 10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면 자전거의 상태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휘어지거나 부서진 곳 하나 없이 멀쩡했죠. 게다가 발견 지점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낙하 직후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추락했다면 근처에 흩어져 있어야 하는데 자전거는 누군가 올려두기라도 한 것처럼 덤불 위에 걸려 있었고 선글라스와 운동화는 추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고 보기 힘든 동떨어진 곳에서 각각 발견되었죠. 게다가 휴대폰과 고프로 카메라가 들어있던 배낭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시신의 상태였죠. 마이크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아들의 시신을 보여주었을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마이크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약 7, 8일 전에 사망한 것 같다고 했다. 고온다습한 몰타의 한여름 날씨에 일주일 이상 방치돼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아들의 시신은 단순히 심한 부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끔찍하고 이상한 상태였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뼈와 가죽만 남았고 복부는 속이 빈 것처럼 푹 꺼져 있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말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란 것을 직감했다. 몰타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마이크의 사망은 시신 발견 7, 8일 전, 즉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다음 날쯤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10층 높이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에는 추락사고를 의심할 만한 직접적인 손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척추, 다리, 머리 등 주요 부위에 골절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눈에 띄는 외상이나 출혈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죠. 결국 부검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요. 몰타의 법의학자 마리오 스케리 교수는 1차 부검 직후 뇌는 부패 과정 중 액화되어 사라졌고 장기는 야생동물이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적인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몰타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간접적 사고사 가능성을 언급했죠. 하지만 유족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아 절대 자연사나 사고사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 베른트 만솔트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독일에서 다시 재부검을 진행하기 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며칠 뒤 마이크의 시신이 독일로 송환됐죠. 부검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독일 하노버 대학의 법의학 팀들은 부검대 위에 놓인 시신의 상태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발견 직후보다 부패가 훨씬 더 많이 진행돼 형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데가 없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뼈와 가죽은 급속하게 진행된 부패와 건조로 인해 오래된 비닐처럼 너덜거렸습니다. 시신의 무게는 고작 16kg으로 마이크의 생전 몸무게 65kg에서 약 4분의 1 수준만 남아있었죠. 몰타 측에선 방부 처리를 했다고 했지만 정말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방부 처리가 제대로 돼 있었다면 제대로 된 부검을 통해 장기 절단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몰타의 법의학자는 고의적으로 시신을 망가뜨려 증거를 없애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남아있는 시신은 거의 없었지만 가족의 강한 요구로 독일 하노버 대학 법의학팀은 예정대로 재부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 시신에서는 포르말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몰타 측에서 시신을 인계할 때 아예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죠. 더 충격적인 건 쥐가 장기를 파먹은 것 같다는 설명과 달리 장기 주변 어디에도 야생동물의 이빨 자국이나 비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깨끗하고 정교하게 제거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장, 폐간, 췌장, 오른쪽 신장, 위, 소장, 방광, 전립선, 뇌까지 총 11개의 장기가 흔적 없이 제거된 상태였죠. 독일 하노버 대학 법의학 팀은 뇌가 완전히 액화됐다는 몰타 측 법의학자의 주장 역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족과 독일 법의학 전문가들은 장기 미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마이크의 아버지는 1차 부검을 진행한 몰타의 법의학자 마리오 스케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부검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시신 상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죠. 스케리 교수는 시신은 틀림없이 포르말린 용액으로 방부 처리했으며 독일 의사들이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았습니다. 몰타 당국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의 죽음을 추락사 또는 자연사로 결론지었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것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2차 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만큼 뚜렷한 법의학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아버지는 사비를 털어 독자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언론사들과 함께 몰타로 직접 가서 현장 재조사를 시도하는 한편 몰타 법원과 경찰에 공식 수사 기록과 부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사망자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료 열람을 수차례 거절당했으며 나중에는 제한된 일부 정보만 넘겨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국제법률 전문가 및 독일 법의학자들과 협력해 몰타 수사당국의 석연치 않은 태도와 모순되는 주장을 정리해 나갔죠. 그리고 드디어 2018년경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몰타 법원에 재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몰타 수사당국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자 2021년에는 유럽 수사 명령을 통해 몰타 당국에 추가 자료를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몰타 검찰은 기존 결론을 번복하지 않았고 끝내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2025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재조사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의 죽음이 얼마나 조용히 덮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의 국제 미스터리 마이크 만솔트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